네, 여러분 지금 제가 준표야 노을자를 열심히 찍기 위해서요. 오늘 비행기를 타시는 후보님을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제 TV 토론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속이 시원하다고 했는데요. 지금 후보님께서는 어떠세요? 점수가? 점수가 아니고 어제 내가 오랜만에 할 말을 좀 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할 말을 했는데 내가 문재인 후보한테 김정은이 적폐냐 그래 물어봤는데 아마 문 후보가 응격결에 그걸 적폐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응격결에. 네. 그럼 적폐면 청산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문 후보 적폐 청산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또 이야기를 못 하더라고. 주적이냐 그랬더니 주적이냐 그런데 그것도 이야기를 안 하고. 네. 그래서 문 후보가 과연 국군 통수권자가 될 수가 있겠느냐. 내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또 4대강에 대해서도 내가 환경노동위원장을 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장만 한 게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에 5년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녹조의 발생 원인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그래서 오늘 방송 이름이요. 어제 TV 토론에서 못다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보수 괴멸에 관한 이야기가 끝까지 다 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해찬 의원이 그 문재인 상황이거든요. 네. 상황인데 태상황. 태상황은 안 되고 문재인 상황인데 그러면 박지원. 그거는 안철수 후보의 상황이죠. 아,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쪽은- 안철수 후보의 태상황은 김종인 씨고. 김종인 씨고. 예, 그런데 어제 이제 이해찬 그 상황의 말에 따르면 네. 자기들이 집권을 하면 보수 진영을 괴멸시키겠다. 말하자면 캄보디아 킬링필드처럼 그래 만들겠다. 네. 또 월남의 보트피플처럼 그렇게 만들겠다. 그건 무시무시한 말이죠. 문 후보 그러면 불태워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화형당하냐? 짜그러진다는 또 표현도 짜그러진다는 표현은 네. 그 괴멸하면 그럼 나는 짜그러져서 죽냐? 네. 내가 그래 한번 물어봤어요. 정치판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되죠. 네. 안 되는데 내가 보니까 진보 좌파들 결집시키려고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누가 결집하면 그럼 우리도 결집을 해야 안 되겠나 네. 싶어서 내가 그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예. 그런데요. 그러면 저도 지금 여기 괴멸 대상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유 위원장도 개멸 대상이 되는 거죠.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구글 트렌드를 보면 네. 미세하지만은 내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많이 앞서시던데요. 예. 그 조금 전에 어제 토론 직후에는 내가 거의 2배로 앞서고. 네. 오늘 이제 트렌드 보니까 아침 트렌드도 앞서요. 네. 구글 트렌드가 앞선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표심을 현실적인 이제 득표수단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하면 이번 선거는 이 추세대로 하면 우리가 이기죠. 네. 이긴 게 한 6일 전보다 우리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6일 전보다 무려 10%가 올랐거든요. 네.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가팔라요. 네. 5월 9일은 42%까지 득표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괴멸되고 싶지 않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후보자님 네. 힘내주세요. 두 번째 질문은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4대강에 대한 문제 내용이 딱 나왔는데 네. 팩트 폭격을 홍준표 후보가 했다. 그런 아니,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녹조의 발생 원인이 네. 내가 환경노동위원장도 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 5년을 있었습니다. 네. 그 녹조라는 거는 왜 생기는가 하면 질소와 인을 포함한 생활하수하고 네. 축산 폐수들이 지천에서 본류로 흘러들어서 여름에
고온다습한 기후가 만나면 거기서 녹조가 생기는 겁니다. 물을 유속이 느리다고 녹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데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때 내 경남지사를 하고 있을 때 박근혜 정부의 윤모 환경부 장관이 내려와 가지고 내가 엉뚱한 소리를 하길래 네. 같은 날 내 반박을 했어요. 장관이 좀 무지하다. 내 TV 회견을 하면서 환경부 장관이 좀 무지하다. 네. 녹조 발생 원인도 모르고 어떻게 저런 무지한 말을 하고 가느냐. 근데 한번 세게 야단을 쳤어요. 네. 그 이후부터 그 환경부 장관이 퇴임할 때까지 녹조에 대해서 언급한 일이 없어요. 소양댐 같은 경우에 물의 체류 기간이 평균 232일입니다. 232일인데 소양댐에 녹조가 전혀 없습니다. 네. 왜 녹조가 없냐? 소양댐은 강원도 산골이기 때문에 거기에 생활하수나 축산폐수가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232일 물을 가다 놔도 녹조가 없어요. 그런데 대청댐 같은 경우는 대청댐 처음 만들 때부터 녹조가 창궐 했습니다. 네. 그때 내가 대청댐에서 청주에서 검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네. 처음 대청댐을 막아놨고 했을 때 여름에 가보면 그 물 전체가 새파래요. 그 당시에. 네. 85년도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황토를 대청댐에 뿌리고 그랬어요. 네. 왜 그런가 하면 거기 보은, 옥천, 영동, 문희 네. 이쪽에서 축산폐수하고 생활하수가 전혀 정화되지 않고 대청댐으로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녹조가 발생 원인에 질소와 인이 포함된 생활하수, 축산폐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고온다습한 기후가 만나니까 녹조가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간단한 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또 산 밑에 저수지장 가보세요. 인가가 없는데 그 산 밑에 저수지 만들어놨는데 저수지에 여름에 녹조를 발생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없죠. 네. 저수지에 가보면 녹조가 발생해가지고 물을 못 먹어야 돼. 네. 근데 여름에 녹조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왜 녹조가 없냐? 물을 가다 놔고 흐르지 않아 녹조가 없는 게 녹조가 생기는 게 아니고 물이 유속이 느려서 녹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응? 그거는 과학적인 그 내용도 모르고 그 좌파들이 그 엉뚱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치인들이 그 내용도 모르고 덩달아 하는 거고. 그래서 산 밑에 저수지를 가보라 이거야. 1년 12달 가다 놔도 그 여름에 녹조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모르고 그 엉터리 주장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물이 흐르는 걸 보러 가다 놔가지고 물이 흐르는 거는 속도가 한 4분의 1 늦어졌어요. 그 속도 가지고는 그 녹조가 생길 수가 없는 속도예요. 네. 그런데 2년2년 근데 전에요. 이걸 2년 전에 뭐? 네, 충남 예당 저수지 물이 말랐을 때 네. 안희정 지사가 4대강 후속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가뭄이 심했죠. 네. 경상남도는 그 낙동강에 보를 막아놨기 때문에 네. 물이 풍부해가지고 가뭄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충남은 그게 4대강 사업의 혜택을 별로 못 보고 있습니다. 네. 금강은 그래가지고 4대강에 금강에 있는 물을 도수로를 만들어 달라고 안희정 지사가 요청을 한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4대강이 생기고 난 뒤부터 대한민국 가뭄이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홍수가 없어졌어요. 네. 가뭄과 홍수로 1년에 나가는 돈매도 수십조입니다. 매년. 4대강 22조 들었다고 저거 떠들지만은 1년에 4대강 한 해 가뭄, 홍수 피해만 하더라도 22조가 훨씬 넘어요. 근데 그거는 전혀 이야기 안 하고 그걸 갖다가 녹조 가지고 그러니까 좌파들 주장을 덮어 씌우고 또 내용도 모르는 어느 대학 네. 교수들이 나와서 내 떠드는 걸 보고 참 무지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학 교수를 할 수 있냐. 내 그런 이야기를 수차례 했는데 그러다가 어제 문재인 후보가 폭격 당했잖아요. 폭격이 아니고 네, 팩트 폭격. 아니 몰라서 그런 게 몰라서 그러니까 모르고 와서 전 국민 상대로 그래 거짓말하려고 대드니까 그게 당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마지막 지금 질문이요. 그때 후보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세월호 거기 팽목항에 가서 왜 고맙다고 썼었나요? 라고 했는데 질문을 못 받고 끝났잖아요. 어제 밤에 이제 SBS에서 세월호 인양 시점에 관해서 문재인 측과 협의했다. 네. 해수부를 차관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 해양경찰청을 해수부 산하로 다시 네.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수부를 좀 기구를 크게 해주면 해주기로 하고 문청에 요구하는 대로 인양 시점을 정했다. 뭐 이런 취지로 보도를 기사가 했는데 나왔죠. 네. 세월호가 떠올랐을 때 네. 내가 제일 처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이제 묻길래 참 묘한 시점에 떠올랐다. 응? 이번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를 네. 했다니까 지난번에 네. 세월호 떠올랐을 때 내 첫 마디가 묘한 시점에 떠올랐다. 네. 3년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 먹었으면 이제 그만해라. 네. 그만하고 떠오르는 시점도 내가 보니까 대선을 앞둔 시점에 묘한 시점에 떠올랐다. 네. 나는 그걸 갖다가 대선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떠올랐다고 그때 그래 봤어요. 네. 근데 그 증거는 없었죠. 네. 없었는데 이번에 해수부에서 공무원이 목소리로 그 녹음까지 돼 있더라고. 네. 그래까지 해놔놓고 또 문청에서 항의하니까 SBS에서 그거 오보라고 또 발표하고 그래 하는 거 보면 SBS는 제가 보건대는 앞으로 대국민 뉴스 신뢰도가 그건 제로에 가까울 거예요. 그거는 내가 SBS 하는 행태 보니까 네. 저거는 우리가 집권하면 이 사건 특별히 조사해서 방송국하고 협박한 척하고 이 응징을 해야 되겠어요. 방송국도 언론도 그런 식으로 휘둘리는 언론인 것 같으면 사실상 그 언론은 필요 없죠. 그러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그 언론이 무슨 언론입니까? 그거는 그 뉴스 방송을 앞으로 하지 말아야지. 근데 후보자님 지금 문캠프 측에서는 이걸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기사가 지금 삭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SBS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 기사를 아예 내려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집권하면 이 사건만 조사하면 네. SBS가 앞으로 뉴스를 방송을 못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게 좀 부끄러운 거죠. 그게 무슨 방송국입니까? 이번에 이거 이러다가 묻히면 어떡하죠? 안 묻힙니다. 근데 내가 이기면 이거 바로 오늘 조사를 하겠습니다. 아침에요. 직접 이거 쓰신 건데요. 네. 국민들 보실 수 있도록 직접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SNS에 하나 썼어요. 네.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죠. 세월호가 인양되었을 때 제가 참 묘한 시점에 떠올랐다. 이제 문청에서 세월호 가지고 정치적 이용은 그만해라. 3년을 울고 먹었으면 됐다. 부모님 상도 3년이면 달성하는데 문은 아직도 세월호 배지 달고 억울하게 죽은 학생들을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 이런 애제 처음 떠올랐을 때 이야기를 네. 했어요. 그때 그 당시 하신 말씀. 그 당시에 이제 내가 이 말을 했는데 문청에서 해수부 제2차관을 만들어주고 조직을 키워준다는 것을 조건으로 세월호 인양 시점을 늦추었어. 문이 제일 유리한 시점에 인양되도록 했다는 어젯밤 SBS 보도는 가히 충격적인 조작입니다. 또 그것을 압력받아 기사를 바로 내려버린 SBS도 정상적인 언론이 아닙니다. 문 후보가 탄핵 직후에 팽목항을 찾아가서 얘들아 고맙다 이렇게 말한 뜻을 이제 국민들이 이제 알았다고 봅니다. 집권도 하기 전에 이렇게 언론을 협박하고 상대 후보를 협박하고 송민순 장관을 협박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보수 우파들은 패망한 베트남의 보트피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판 킬링필드를 획책하는 이들의 집권을 막기 위해 이제 국민 모두가 5월 9일 투표장으로 가서 홍준표를 찍어서 서민 대통령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 내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어요.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 정확하게 계속 할 거죠? 예. 후보자님 힘내주셔야 돼요. 저 보수 괴멸되면 안 됩니다. 예. 잘 다녀오세요. 네. 내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또 4대강에 대해서도 내가 환경노동위원장을 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장만 한 게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에 5년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녹조의 발생 원인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그래서 오늘 방송 이름이요. 어제 TV 토론에서 못다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보수 괴멸에 관한 이야기가 끝까지 다 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해찬 의원이 그 문재인 상황이거든요. 상황인데 태상황. 태상황은 안 되고 문재인 상황인데 그러면 박지원. 그거는 안철수 후보의 상황이죠. 아,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쪽은- 안철수 후보의 태상황은 김종인 씨고. 김종인 씨고. 예, 그런데 어제 이제 이해찬 그 상황의 말에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준표와 노을자를 열심히 찍기 위해서요. 오늘 비행기를 타시는 후보님을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제 TV 토론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속이 시원하다고 했는데요. 지금 후보님께서는 어떠세요? 점수가? 점수가 아니고 어제 내가 오랜만에 할 말을 좀 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할 말을 했는데 내가 문재인 후보한테 김정은이 적폐냐 그래 물어봤는데 아마 문 후보가 엄격결에 그걸 적폐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엄격결에. 네. 그럼 적폐면 청산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문 후보 적폐 청산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또 이야기를 못 하더라고. 주적이냐 그랬더니 추적이냐 그런데 그것도 이야기를 안 하고. 네. 그래서 문 후보가 과연 국군 통수권자가 될 수가 있겠느냐. 저도 유 위원장도 겸열 대상이 되는 거죠.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구글 트렌드를 보면 네. 미세하지만 내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많이 앞서시던데요. 예. 그 조금 전에 어제 토론 직후에는 내가 거의 2배로 앞서고. 네. 오늘 이제 트렌드 보니까 아침 트렌드도 앞서요. 네. 구글 트렌드가 앞선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표심을 현실적인 이제 득표 수단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하면 이번 선거는 이 추세대로 하면 우리가 이기죠. 네. 이긴 게 한 6일 전보다 우리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6일 전보다 무려 10%가 올랐거든요. 네. 지금 올라가는 속도에 따르면 네. 자기들이 집권을 하면 보수 진영을 괴멸시키겠다. 말하자면 캄보디아 킬링필드처럼 그래 만들겠다. 네. 또 월남의 보트피플처럼 그렇게 만들겠다. 그건 무시무시한 말이죠. 문 후보 그러면 불태워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화형당하냐? 짜그러진다는 또 표현도 짜그러진다는 표현은 네. 그 괴멸하면 그럼 나는 짜그러져서 죽냐? 네. 내가 그래 한번 물어봤어요. 정치판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되죠. 네. 안 되는데 내가 보니까 진보 좌파들 결집시키려고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누가 결집하면 그럼 우리도 결집을 해야 안 되겠나 네. 싶어서 내가 그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예. 그런데요. 그러면 저도 지금 여기 괴멸 대상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가팔라요. 네. 5월 9일은 42%까지 득표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괴멸되고 싶지 않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후보자님. 네. 힘내주세요. 두 번째 질문은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4대강에 대한 문제 내용이 딱 나왔는데 네. 팩트 폭격을 홍준표 후보가 했다. 그런 그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녹조의 발생 원인이 네. 내가 환경노동위원장도 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 5년을 있었습니다. 네. 그 녹조라는 거는 왜 생기는가 하면 질소와 인을 포함한 생활하수하고 네. 축산 폐수들이 지천에서 본류로 흘러들어서 여름에 고온다습한 기후가 만나면
거기서 녹조가 생기는 겁니다. 물을 그 유속이 느리다고 목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데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때 내 경남지